연극 배우 이당금이 읽어주는 연극이 좋다, 연극이 맛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노벨문학상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위험이 도사리는 폐쇄된 도시에서 극한의 절망과 마주하는 인간 군상. 죽음이라는 엄혹한 인간 조건 앞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희망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을 다룬 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걸작으로 프랑스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연극마을의 이당금 대표와 함께 한편의 왜요? 네. 인생을 이야기해본다고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깊은 한숨 쉬세요? 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요새 그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지금 세계적인 아. 팬데믹이 선언됐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우세요?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니 원래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 오프닝 멘트를 하고 음악이 나갈 때 옆에서 막 싱글싱글 춤추시고 막 이러시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감소 추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갑자기 한숨이 나왔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당금입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그래도 요즘 감소세로 좀 접어들어서 네.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특히 지금 대구 지역이 많이 네. 줄었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두 자리 숫자로 지금 많이 감소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들 안도의 한숨도 쉬시고 저처럼 이렇게 깊은 숨을 쉬시기도 하시는데 네. 이게 전부 우리 국민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좀 있고요. 네.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선언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시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네. 이런 시국과 네, 관련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떤 역할을 좀 꼬집어 본다고 하면 네.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죽음과 맞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의사, 그리고 간호사, 민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들 큰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페스트. 페스트군요. 네. 흑사병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때 뭐 이걸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프랑스 소설가이며 노벨 문학상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작품인 페스트는요, 사실은 이제 희곡은 아니에요. 하지만 희곡화되어서 무대 공연으로 자주 오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을 강타한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네. 하죠. 근데 이 작품 페스트는요, 전염병이 돌아서 폐쇄된 도시 프랑스 오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간 군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근원적인 성찰 등의 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1947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우는 자기의 진찰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했다로 시작하는 페스트의 한 장면을 먼저 네. 듣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페스트가 기승을 부릴 동안에는 전기를 내내 제한할 모양이지. 아마 그럴 거예요. 겨울까지 계속 그러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면 너무 쓸쓸할 거야. 일이 잘 안 됐니 오늘은? 늘 그래요. 무서우세요, 어머니? 내 나이가 되면 과히 무서운 게 없단다. 해는 길고 저는 집에 붙어있을 틈이 없으니 말씀이에요. 네가 꼭 돌아올 줄 알고 있으니 기다리는 것쯤은 괜찮다. 그리고 네가 집에 없을 때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단다. 네 저한테서 무슨 소식이라도 있었니? 예, 잘 되고 있대요. 지난번 전보를 보면요. 그러나 저를 안심시키라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있어요. 참, 어머니, 제 친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구려. 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유, 그러세요. 말씀하시죠, 타로 씨.
선생님하고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름이나 한 달 후가 되면 선생님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실 겁니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역부족인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반 구조작업에 성한 남자들을 강제로 참가시키기 위해서 도청에서 일종의 민간 봉사대를 조직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이미 불만이 대단해서 지사가 주저하고 있어요. 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지 않나요? 해봤죠. 그러나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이렇다 할 확신도 없이 그냥 관리들이 하는 방식대로 모집했던 거겠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들에겐 결코 이 재앙의 규모에 맞설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상해낸 대책이란 것은 결국 두통 감기약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가는 그들은 결국 손들고 말 거예요. 우리 함께 죽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자원보건대를 조직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당국을 빼버리기로 합시다.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으니 우선 그들이 중심이 되어주겠죠. 그리고 물론 나도 거기에 참가하겠습니다. 물론 기꺼이 받아들겠어요. 특히 의사가 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착상을 도청에서 수락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다루시, 이런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셨나요? 이유 선생, 파늘루 신부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무나 병원 안에서만 살아서 집단적 처벌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기독교 신자들은 현실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가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선생님은 파늘루 신부처럼 패스트에도 그것대로의 유익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고 여기시겠죠. 이 세상의 병이 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있어서 진실인 것은 패스트에 있어서도 진실입니다. 근데 다루시는 내가 아까 한 질문에 대해 아직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나요? 선생님은 신을 믿으시나요?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어둠 속에 있고 거기서 뚜렷이 보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것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 점이 파늘루 신부와 다른 점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 운운하는 것이겠죠. 그만둡시다. 대답도 안 하시려고 하니. 제가 대답 삼아 질문이나 하나 할까요? 수수께끼를 좋아하시는군요. 선생님 자신은 신도 믿지 않으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십니까? 선생님의 답변이 제가 대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내 자신이 어떤 전능한 신을 믿는다면 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그만두고 그런 수고는 신에게 맡겨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파늘루까지 그런 식으로 신을 믿는 이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다루시, 당신께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 패스트로 인해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이미 다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죠. 100년 전에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패스트가 유행해 시민을 죽였지만 시체를 목욕시키는 사람만은 살아남았답니다. 매일같이 자기 일을 멈추지 않고 해왔는데요. 네. 방금 들은 장면이 지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네. 민간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쵸. 시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의료우신 분들이 네. 나라를 또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두식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들은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 얘기는 나오죠. 네. 성실성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소설 한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앞장면에서 그 언급되었던 여자분이 리웨의 어머니인데요. 네. 원래 이제 소설을 작가가 그 작가 노트에 착상을 할 때 네. 지금 패스트로 인해서 이 도시가 오랫동안 전기가 내내 뭐 제한할 모양이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 문장에서. 그런데 작가 노트에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착상을 했기 때문에 전쟁 동안 내내 전기를 제한할 모양이지라고 패스트 대신 사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장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문 기자이고 오랑의 취재를 왔다가 패스트 때문에 갇히고 마는 신문사 특파원 낭베르가요. 네. 그리고 자신의 이 도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수차례 도시 탈출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남전을 벌이거든요. 리웨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면에 이 소설 한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조금 진하게 써서 지금 말하는 장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문 기자이고 오랑의 취재를 왔다가 패스트 때문에 갇히고 마는 신문사 특파원 랑베르가요. 네. 그리고 자신은 이 도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수차례 도시 탈출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난전을 벌이거든요. 리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에 이 소설 한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조금 진하게 써진 대사를 한번 우리 듀식 아나운서님이 읽어보시겠어요? 네. 당신 말이 옳아요, 랑베르. 절대적으로 옳아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나는 결코 막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하려는 일은 내가 봐도 정당하고 또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은 영웅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급하게 말씀드려서. 방금 뉴스 하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아니, 요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정말요? 즉흥으로 해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전에 대본이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네. 죄송합니다. 연습하고 그래도. 할게요, 앞으로. 네, 결국 네. 이 말에 랑베르가 탈출을 포기하고 타로하고 리유의 보건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또 방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 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있느냐라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버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리우 의사의 말과 네. 그래서 타루는 이제 보건대를 자원봉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전문적인 의료진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민간자원 봉사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리우 의사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이 패스트로 인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는데 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있고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결국에 이제 타루가 선생님이 이미 다 아는 일 아닙니까? 100년 전에도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패스트가 유행해 시민을 죽였지만 시체를 목욕시키는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매일같이 자기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성실성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종교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있잖아요. 네. 그, 아까 내용 중에요. 네. 그 파늘로 신부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던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있다고 해요. 어딜까요? 종교단체, 종교시설. 네, 종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타루라는 그 보건대를 조직하고자 했던 네. 젊은 청년이 리우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죠. 자기가 이제 그 보건대를 조직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파늘루 신부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파늘루 신부는 패스트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주인공인 의사 타루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사 직원 랑베르. 네. 그리고 또 보건대를 조직하고자 했던 타루 그리고 파늘루 신부인데요. 오랑시에서 아주 명망 있는 신부인데요. 네. 패스트가 창궐 하자 기도 주간에 대성당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여러 형제님들, 여러분은 불행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 형제들, 여러분은 그 불행을 겪어 마땅합니다. 오늘 패스트가 관여하게 된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고요. 네. 패스트는 신이 내린 것이며 그 재앙은 형벌이고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따르자고 설교를 합니다. 이 신부 나중에 패스트에 감염돼서 사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가 설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감염되어 죽어가는 이제 과정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실 좀 더 큰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네. 지금 우리 현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사라졌던 병이라고 여겼던 패스트가 프랑스 오랑시를 덮치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겪는 사투,
그런 것들, 인간의 본질, 뭐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소설의 무대인 오랑에 까미가 지내고 있을 때 장티푸스가 유행했고 또 지병인 폐결핵을 앓으며 요양 중인 아내와 헤어졌던 경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패스트의 기폭제가 됐다고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주에 이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 2부로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네. 오늘 극단 푸른 연극만 이당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9797 윤술개발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끝내야겠어요, 일부를. 그래요? 네. 여기, 페이지. 대표님, 안녕. 나 얼굴이 너무 떡 대두다. 괜찮아요.